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이번에는 좀 새로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구독자분의 이제 요청으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누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숨어있는 종목일 수도 있고 투자 기회가 아직 있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간략하게 찾아보니까 일단 핀테크 회사로 보여지고요. 주가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고무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이라던가 수익성이 뒷받침이 돼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관련해가지고 내용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홀딩스가 대부분의 핀테크 주식보다 나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5월 22일에 작성이 된 기사입니다. 3분기 연속 수익성을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성공의 열쇠, 엄청난 효율성을 창출하는 회사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홀딩스가 최근 발표한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긍정적으로 좋아할 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 브라질의 핀테크 회사라고 하는데 16억 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수익과 1억 4,200만 달러에 가까운 기록적인 순이익을 창출했다고 하고요. 이 수익이나 순이익 내는 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누의 3분기 연속 수익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450만 명의 고객을 추가를 하면서 총 고객 수 7,900만 명 이상으로 늘렸고 브라질 성인 인구의 무려 46%가 효과적으로 은행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누를 대부분의 다른 핀테크 회사보다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궁금해집니다. 누홀딩스 엄청난 효율성으로 운영됩니다 라는 하나의 소제목 달아봤고요. 누는 연회비가 없는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이제 사용자들이 은행 시스템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매우 매끄러운 디지털 플랫폼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른 제품도 공개하면서 이 경로를 거의 따랐고 그 결과 브라질의 기존 은행보다 활성 고객당 월 평균 수익 ARPAC는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누가 고객을 매우 빠르게 성장시키고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확장성에서 뭔가 장점을 가져간 것 같은데 결과는 매우 훌륭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앞서 말씀드렸던 활성 고객당 월 평균 수익을 점진적으로 성장을 시키면서 고객당 서비스 비용을 0.8달러로 유지하고 있고요. 고객 확보 비용도 매우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활성 고객당 월 평균 수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코스트 이거를 제공하는 데 드는 코스트는 거의 그 평균 선을 유지를 하고 있죠. 이것은 회사가 비용보다 훨씬 더 빠른 클립으로 수익을 늘리고 회사의 효율성 비율을 낮추는 엄청난 운영 레버리지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효율성 비율은 수익의 백분율로 표현된 비용을 보기 때문에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낮을수록 더 좋겠죠. 누의 1분기 효율 비율은 36.9%까지 떨어졌고요. 주식 보상을 빼면은 33% 아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37% 미만은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누 같은 규모의 은행이나 핀테크 회사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고 하네요. 누가 이러한 효율성을 유지하고 더 많은 운영 레버리지를 달성함으로써 이렇게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누의 최근 실적 발표에 의하면 경영진은 고객 서비스 비용을 1달러 이하로 유지하면서 추가 수익 시너지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제품을 상향 판매 그리고 교체 판매하며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고 있고 누가우스에서 일정한 결과를 얻으면서 플랫폼의 운영 레버리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므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누의 CFO가 밝혔고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멕시코 그리고 콜롬비아의 누의 전사적 월간 활성화 고객당 평균 수익은 8.6달러에 불과하지만
누의 가장 성숙한 일부 고객 집단의 경우 24달러에 도달했고, 누의 고소득 고객을 수용하여 이러한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도 밝혔다고 하네요. 결국 운영 레버리지가 이 기사의 핵심으로 보이는데, 업계 최고의 효율성 비율로 변환이 되고 다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고객 성장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듣게 되겠지만, 특히 누가 제공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수익성이나 운영 레버리지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핀테크 회사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성장의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부분이고, 회사의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한 큰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기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홀딩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사를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비싸지만 풍부한 밸류에이션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누는 최근 기록적인 수익 그리고 수익성을 포함하는 강력한 분기를 실적을 보고했고,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 약 31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홀딩스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주가 83%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매출이라던가 이익 부분은 급증을 하면서 3분기 연속 수익성을 달성을 했는데, 비싸고 시가총액이 310억 달러에 달하며 포워드 수익의 42배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인데, 그럼에도 저자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고객 기반에 완전히 침투하기 시작했다라는 머릿말을 달아봤는데, 누는 매끄러운 디지털 뱅킹 경험을 통해서 연회비가 없는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이죠. 낮은 수수료로 다른 많은 은행 상품을 출시하면서 브라질 성인 인구의 46% 고객을 확보를 했고, 이러한 성장이 영원히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장 수익성이 높은 일부 제품으로 많은 고객 기반에 침투하지 못했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담보 개인 신용에서 누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 3%에 불과하고, 신용카드 시장 점유율 11% 미만, 투자 및 보험 시장 1% 미만에 불과한데 지금의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가 포인트일 수 있겠죠.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월 평균 수익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8.6달러에 불과한 누의 월 평균 수익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성숙한 고소득, 이제 자주 사용하는 고객의 일부는 이러한 월 평균 수익이 24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평균치의 3배가량 되는 숫자이죠. 또한 은행계좌, 신용카드, 개인 대출을 사용하는 누의 고객은 월 이러한 객단가가 약 30달러 수준이라고 하네요. 브라질에서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확장 시장인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해당 국가들에서는 고객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는데,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 경험한 처음 몇 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부분은 처음 몇 년 동안 브라질에서 보았던 것보다도 더 긍정적이다라고 CEO는 밝혔네요. 브라질에서 3년 동안 운영하면서 120만 명의 고객을 확보를 했는데, 당시 성인 인구의 1% 미만에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는 이미 3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한 멕시코에서 이러한 속도를 앞서고 있죠. 누가 이들 국가에서 브라질에서 성공을 또 거둘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고, 누는 급여 대출과 같은 더 많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30만 명 이상의 중소규모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벨레즈는 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제품 제공을 또한 추가할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누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매우 수익성이 높은 고소득 고객에 대한 진전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브라질의 고소득 소비자 10명 중 대략 6명이 현재 누를 통해서 은행을 이용하고 있고, 이러한 고객들의 고객 만족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누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은행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타겟층 그리고 시장의 확대
확장, 다양한 제품들이 제공이 되면서 뭔가 회사의 사업 성장에도 가속력이 붙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누의 밸류에이션 결코 싸지 않다고 하는데, 하지만 성장 잠재력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우 효율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고객 서비스 비용을 낮게 유지하고 성장하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수익성은 자연스레 높아지겠죠. 이는 앞선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었다시피 코스트는 일정한데 객단가는 올라가고 있는 부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 저자 생각에 누는 하룻밤 사이에 2배가 되는 주식이 아니라 적어도 5년 그리고 10년 동안은 보유해야 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회사가 이미 달성한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엄청난 성장 잠재력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기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 통해 가지고 누의 이제 이얼리 이제 넘버 어닝들 예측치를 살펴보면요. 2023년 0.13, 2024년 0.23, 2025년 0.39로 진짜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남미 시장이 아직 뭔가 핀테크가 덜 보급이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의 점유율이 워낙 확고하고 성장세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에버리지 이 평균의 이 상승폭 자체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도 꽤나 많은 중소형주 그리고 뭐 성장주들을 봐왔는데 어닝에 대한 예측치 평균치의 상승률이 0.13에서 0.23이면 거의 뭐 70% 80%의 수준인데 그 다음 해까지도 70%대 성장 이어나갈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홀딩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21명의 레이팅이 있고 7.29달러의 평균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는 6.76달러 수준이어 가지고 약간의 차이 정도만 있는데 실제로 누홀딩스 핀비즈 통해 가지고 최근 그래프 차트 보시면 이거는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은 4불 때까지도 하락을 하고 4불 아래까지도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 반등을 하면서 7불대를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이러한 주가 차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한 종목에 일부 눌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서 두 번째 기사의 마지막 멘트가 꽤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2배가 되는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지켜가면서 실적 추이 보면서 가져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기사에서 언급됐듯이 누의 그러한 효율성 이러한 부분 계속 유지되는지 또 핀테크 종목들만의 또 약간은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홀딩스 알아봤고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